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에셋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저 진단이 좀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요즘 장 어떻게 돈이 좀 돼요? 시장 돈이 좀 돼요가 어떤 질문이? 일단 계속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계속 포트에서 지금 굳건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덜 오른 쪽으로 옮겨가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HTS, MTS를 켜보셔서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 주가를 딱 띄워놓으시고 캔들의 위치를 볼 게 아니라 하단에 거래량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올 초에 2,500, 2,600포인트일 때보다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올라온 만큼 거래량도 늘어야 사실은 거래가 활발하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네.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5만 원이었던 주가 100만 원 가지고 20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 40% 올라와서 7만 원, 8만 원 됐다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20주지만 이제는 15주 혹은 그 밑으로 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량이 늘어야 예.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느냐, 계속 가는 기업에만 힘이 보태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풍부하면 안 가는 A도 B도 C도 D도 다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참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는 기업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으로 조선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의 어떤 시세는 조금은 오버슈팅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없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 안 오른 쪽을 사시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계속 가는 기업만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지수 좋다는데 너 계좌도 괜찮냐? 이렇게 아마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지수 대비 내 계좌가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썩 또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달은 아니다라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저는 그래도 다음을 준비하는 달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가 참 안타까운 게 네. 힘겹게 7만 원 선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쉽게 내준다니. 그렇죠. 예, 앞으로가 궁금해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예.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조금은 딥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두 가지의 어떤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만약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정말 이유라면 TSMC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TSMC는 쏙 빠졌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본인들 AI 산업에 타격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 이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들어가는 장비들이 하나씩 승인을 받다 보면 딜레이가 되죠. 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개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를 이제 좀 살아나려 보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또 장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태클이 들어오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산업에 속도가 더디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어제 하락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지금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국한된 모습을 좀 보이긴 하고는 있어서 저는 만약 이 기술적인 반등력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아마 삼성전자 많이들 지금 실망들을 하고 계신 건 7만 전자까지 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는데 맞아요.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빠져버려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7만 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SK하이닉스가 조금은 걱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SK하이닉스는 사실 작년과 재작년 근 2년 동안
HBM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가 중국 쪽에서도 알리바바도 자체칩 생산한다고 하죠. 또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은 아마 엔비디아 H20과 거의 유사한 효율성과 가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면 결국 SK하이닉스가 1위의 자리는 뺏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지금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선 쪽은 이제 비율을 말씀해 주셨고 네. 어제 이제 미국은 노는 가운데 유럽이 가면서 방산주가 강했다는 거예요. 네. 얼추 이렇게 지금 정리된 뉴스가 보니까 영국이 노르웨이에다가 뭐 7,700톤급 차세대 호위함 5척 수출한다 뭐 이런 네. 얘기. 뭐 또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니 이거 지금 이 전쟁 끝나는 거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예. 종전 전에 예. 이제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예. 협상을 할 때까지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지금 하나 그렇겠죠.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쟁의 강도는 우리가 봤을 땐 좀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무튼 그걸 차처하고라도 어제 이제 유럽에서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라인메탈? 좀 했습니다. 반등을 하는 이면에는 앞서 이야기 주셨던 뭐 영국과 뭐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계약도 이제 물론 중요했겠지만 결국 방위비, 국방비 이쪽의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2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방산 그리고 전 세계 방산주들에 대한 센티멘탈을 조금은 자극시켜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길게 보실 분들은 그걸 역이용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방위비는 절대 내려갈 지금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느꼈을 감정은 이거죠. 우리도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언젠간 또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 체계를 더 견고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보니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전 아니면 휴전 이 이야기에 빠질 때는 한번 역설적으로 투자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조금은 길게 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폴란드에 그 K2 전차 나간다는 이야기 아마 2년 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3차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방산을 조금 긴 텀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만약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다른 나라 무기에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밀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빠지면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전체 방산주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i3 시스템처럼 실제 유럽향 혹은 중동향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만약 그 시기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허. 한화 시스템은 저는 지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선의 큰 고객은 유럽이에요. 예. 근데 하나 시스템의 가장 큰 고객은 중동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는 무기 체계가 달라요. 유럽은 땅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전차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뭐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많이 또 들을 만한 무기 체계가 뭐가 있냐면 방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방공 많이 시스템. 나오거든요.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차 쪽이라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공 무기 시스템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동은 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곳이고 계속해서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또 대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보니까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화된 거예요? 알테오젠, HLB? 일단 HLB는 조금은 더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보라는 게 아직 상황을 네, 아직 상황은 아. 네, 파악이 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알테오젠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코스피 이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네네. 상황이라서 알테오젠이 어제 다른 제약바이오가 약화했을 때 네. 나홀로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아니더라도 예. 자체 기술력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제형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참 확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동안에 어떤 A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링겔을 맞으면 누워서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기다렸어야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게 되면 2시간, 3시간 누워 있을 게 아니라 10분이면 맞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회전율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고 회전율이 빨라진다는 건 병원 입장에서도 알테오젠 SC 제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알테오젠을 선호를 하게 되면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제형의 확장성 지금 현재로는 뭐 A라는 질환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B, C, D, E, F 이렇게 다 확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떤 구조를 감안을 해보면 알테오젠은 저는 계속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값을 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마찰이 아마 많이들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소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할로자임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기업 공시라든지 기업 홈페이지에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속대로 들어오기로 한 마일스톤만 차곡차곡 들어와서 재무제표에만 녹아들게 되면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보다는 변수 있을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많은 시각의 차가 좀 있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까지 약 3개에서 4개의 가장 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 그 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사실은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 안 해야 된다는 쪽, 하게 되면 뭐 비컷을 해야 된다는 쪽, 그리고 하게 되면 2번, 3번 해야 된다는 쪽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우선 팩트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9월 달에 인하할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인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에 그래도 가장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기업 중에 하나라서 알테오젠은 저는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테오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시는 고민되는 종목군들은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최근 종목군들이 다들 신고가 영역에서 좀 플레이가 되고 있고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처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강하면 당연히 그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또 여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밀리네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리 인하 기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가져가시되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알테오젠처럼 앞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기업들로 저는 추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할 거다. 이제 뭐 임상 1상에 들어간다. 2상에 들어간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임상 3상 이상을 저는 스케줄을 보셔야 되고 혹은 기술 수출에 이미 합의가 도달한 기업들 위주로 추려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네카오가 지금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이버는 날아가는 분위기고 맞아요. 네. 카카오는 지금 조금 지지선 근방에는 왔습니다만 이거 아직 맥을 못 추고 요 두 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죠? 이건 카카오의 의장의 김범수 아무래도, 의장의 그 문제?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신정부 들어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카카오 분이 아니라 네이버 분이 오면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내부적으로 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중에 저는 만약 둘 중에 뭐를 살 거냐라고 하면 네이버가 조금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이버에 그 직원이셨던 분이 지금 현재 신정부의 소프트 AI 쪽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소버린이라고 하는 단어 소버린. 있었잖아요. 소버린. 네. 우리들만의 어떤 네. AI. 네. 이 소버린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음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처럼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를 만들려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없이는 지금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재 산업 구조임을 감안을 해보면 카카오의 어떤 기술력이 떨어진다기보단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의장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네이버 쪽의 관심도가 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28만 원 이상 올라오고 나서 거의 2달에서 2달 반 정도 쉬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안 그래도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 네이버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면 오늘의 시초 가격을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모아가셔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네이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요거 차트쟁이들 같으면 요거 딱 사고 싶은 레벨에서 싶죠. 돌았어요. 네. 이 외국인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사고 싶죠. 맞아요. 예. 이전에 그 증권주에 대해서도 네. 뷰는 좀 좋게 가져가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이게 증권주가 우리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저 PBR 이야기 네. 나오면서 증권주 확 갔었고 네. 올해는 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맞아요. 확 네. 움직이다 보니 계속 탄력성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근 2달에서 2달 반, 한 3달 네. 동안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증권지만 위로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같이 봐야 되느냐? 예. 지수의 거래량의 회복과 함께 저는 증권주를 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기관의 큰 주체들이 지금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들어올 만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 또한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의 회복이 될 만한 어떤 상법 개정안 가이드, 특히나 지금 대주주 양도세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50억에서 100억으로 또 상향해서 입법을 추진해보겠다는 또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그때 증권주들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증권주 다 안 움직이는 거 아닌데요. 구국증권, 신영증권 움직이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테마주를 엮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는 조금은 저는 무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수의 상승과 함께 증권주를 보신다면 저는 미래에셋증권과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김태수 본부장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네. 대주주 요건 50억을 갖다가 10억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없던 일로 해서 그냥 50억이 아니고 뭐 100억으로 한다. 예? 네, 뭐 그거를 한번 이제 다시 추진을 해보겠다고 또 뉴스들이 아침부터 많이 뜨더라고요. 그걸 어느 쪽에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뉴스 한 줄 한 줄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중대 사안을 가지고 자꾸 언급하는 게 저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결정하고 나서 말해줘도 되는 게 결정도 되기 전에 막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뭐 될 것처럼 뭐 안 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 요소라 저도 사실은 신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최근의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약간의 예. 투자자 입장으로서의 조금 실망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뉴스 한 줄 한 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지주 사겠구나. 아 그래? 그럼 증권 주겠구나. 이렇게 우르르 가지 마시고 차라리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그게 국민의힘 제안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얘기가 정정 나오네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저는 한번 그 검진하면서 피 뽑을 때 그 신참이었는지 바늘 3번 꼽더라고. 누가 찌르냐에 따라 아픔의 강도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네네. 그냥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피를 갖다 세 번 주사바늘 더 갖다가 뽑으니까 막 그것도 구력과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구력과 소장. 경험. 예. 뭐 그래요. 초보 때는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잘못 걸린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사실 순환매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내를 요하는 장이고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쪽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명확하게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예. 반도체는 조금은 더 보자주의입니다. 조금은 더 반도체가 보자라는 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좋다는 건 알지만 기다려야 매수의 된다. 타이밍으로는 저는 예. 이번 주보다는 다음 네.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생산한다 뭐 자체 칩 생산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정말로 쿠다 플랫폼과의 어떤 호환이 가능한가 이거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거든요. 네. 이게 호환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로 이제 팩트로 판명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반도체주 안에 소재 부품 장비 단을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현재 기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과 로봇 쪽을 보는 게 조금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는 섹터임과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산업에 좀 불어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의 어떤 중심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도 처지지 않는 로봇주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수 대비.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젠 RNN 그리고 SPG, SBB테크, 뭐 유일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더라도 중소형 로봇주들에 대한 지금 시세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 엔비디아 CEO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HBM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르칩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약바이오는 앞서 이야기한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서 만약 그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계속 지금은 분산 투자가 언제나 저는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분산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뿌려놨는데 안 오른 섹터, 안 오른 종목이 많으면 그건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